네, 반갑습니다. 재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이 3월 22일 주말인데 다들 각자 할 일도 많고 다른 할 일 다 제쳐놓고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각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고, 여러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복귀될 것이고 덕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제자리 찾아가고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다 돌고 이제 지난주에는 구미를 돌았고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소도시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애국 시민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더 살아갈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자 앞으로도 계속 찾아갈 것이고, 한 번 더 오늘 춘천 왔는데 강원도민 여러분 한 번 더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십시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최고입니다.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불구속에 와 계시던데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처님 믿는 분들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한이나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에 가면은 당도 하나밖에 없고 시진핑이나 김정은 비판하면 잡혀가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이미 교회가 다 불탔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불교마저도 모두 다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실용주의로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종교 자유도 없고 신앙 자유도 없는 그런 체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뭐 축제를 즐기고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벌써 100일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고 국무총리도 탄핵 중에 있고 경찰청장도 없고 서울경찰청장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오늘 제 연설은
춘천에서 진행되지만은 여기 언론인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이크를 들고 바로 정치하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잘했으면은 우리가 이 주말에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럴 필요도 없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 위기 속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의 집회도 어느 쪽에 열리고 있을 거고요. 반대하는 집회도 이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거의 두 조각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던 인생론도 그렇고 국가론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위기라면은 위기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기회의 합성어가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 경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참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이런 나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놀랍게도 비상기업 상황에서 바로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TV만 켜고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온통 싸우고 그런 뉴스밖에 갈등 뉴스밖에 없지만은 이번에 탄핵 정부를 잘 극복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은 기회와 합성 아닙니까? 위기가 그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사촌 농사면 배 아프다는 것처럼 국가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는 이웃나라가 못 나가고 이웃나라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찌그러지고 그랬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할 때는 일본이 잘 나갔지만 우리는 식민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끼리 싸운 동안에 일본이 그 6.25 물자 보급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정부 끝나고 나면은 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분열해서 망하면은 이웃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합니다. 언제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원하고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탄핵 때문에 갈라져 있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증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나면은 국민들은 다시 통합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더 강화되고 새로운 더 강한 대한민국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참 이렇게 혼란 속에서 아스팔트에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상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선고가 아마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비상기업 12월 3일 이후로 지금 1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역사 강사로서 시간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은 우리 강원 도민들과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직무복귀를 원한다, 그래서 자칫 자유민주주의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또 유튜브나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볼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정치적인 입장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전환길도 주장하는 바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12월 3일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뒤로 12월 한 달 동안에는 탄핵이 각하되냐 아니면 의기 가결되느냐 기각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고 12월 달에는 그 추위 속에서 공포감 속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그 공포감 속에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십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도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모양이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마저도 겁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여러 당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이거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 내란 하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였느냐 하면은 10% 되었어요. 이 말은요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일 수 있다 이랬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전한일도 그랬습니다. 비상계엄은 뭐냐 이거 21세기에 우리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이거 뭐냐. 저도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생각이 잘못됐지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깨달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 헌법에 규정된 헌법 66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은 도대체 비상계엄을 그렇다면 왜 선포했지?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그날 밤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혹시나 밤에 유혈 사태가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정 중단이라든가 국정불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다들 알다시피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요. 그것을 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비상계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염된 언론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 때 막 사살조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아직도 선동하지요. 근데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은 시신 담는 비밀 있잖아요. 3,000개가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괴담이고 가짜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는데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은 모를 것이라지만 우리 국민들이요 지난 3개월 동안 탄핵 정부 속에 너무 많은 알아버렸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 군인들이 같이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혀 피해받은 거 없잖아. 밤에 가서 그냥 검사
말하고 나왔잖아요. 국회 의정활동 중단시킨 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혹시나 MBC 있어요? JTBC 있어요? 그 기자분들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비상기업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숙이라고 하는데 그 기자분들 거짓말 아닙니까? 네? 그 내란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보도하는 기자나 그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MBC 보고 있다! 너희들이 저기는 병제 얼마나 큰지 아느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가짜뉴스로 오늘까지도 비상기업을 이렇게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라고 하는데 사기꾼이잖아요! MBC 기자들 반성하라고! 그건 언론이 아니잖아요! MBC하고 JTBC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들을 잘 지켜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내란을 하면은 그 방송국 문 닫을 때까지 시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는 광고 협찬하는 기업가들 그 기업들 불매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기업은 내란이라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덮어 씌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에도요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오직 목표가 하나 있어요.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필요 없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만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 주 3월 26일 날 이재명이가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요 앞으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너는 앞으로 거짓말 해도 돼, 사기쳐도 돼, 음주운전 해도 돼, 안보라는 목사교 해도 괜찮아,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치려면 이재명을 지지하십시오. 여러분 또 가르쳐야 되죠? 정과가 4범인가 뭐 5범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너희는 범죄지들도 돼, 정과자 가져도 돼 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법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게 왜 이러느냐 하면은 바로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감옥 가야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거짓말 그 범죄를 없었다고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잖아요. 뭐 거짓말 안 하면 감옥 가야 되니까 법도 계속 바꾸고 판사가 오라고 하면 충고도 안 하고 어제도 안 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요즘에 거국에서 보시면 저 옥상에 보고 계시네요. 이재명 지지하는 분 계세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바로 비상계엄이 뭐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어디까지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민주당에서는 큰일 났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이 그 자리에 대선을 빨리 치러가지고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내란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란 덮어 씌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민주당에서도 지금 얼굴에서 큰일 난 짓을 한대요. 여러분 기억하실까나 모르겠는데 비상계엄 직후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거 비상계엄 직후에 아침에 해지 다 돼버리고 합법적이야. 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 어떻게 하면서 민주당이 했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대통령은 형사상에는 바로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란이 아니니까 뭐였냐면 외환을 덮으시고 외환. IMF 외환이 그게 아니고요. 외환은 외부에서 남의 나라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날 겁니다. 다 언론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통선을 보내거나 드론을 보내가지고 국제전을 일으켜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한미동맹, 철저한 반공 그런 기본 정책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끌어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거짓말 하다가 민주당이 슬그머니 빠져가 외환이란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탄핵 정부 끝나고 나면요 민주당은요 당이 해치될 만큼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냐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를 덮어쓰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거짓말이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비상계엄 때 국회에 왔었던 특전사령관이 곽종전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곽종전 사령관한테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는 내란이라 분위기가 강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야 곽종건 사령관 일로 와봐라. 니 내란에 가담했지? 내란 가담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하지만 곽종건 사령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명령에 따라서 뿐입니다 하면 됐긴데 뭐라 했지 아세요? 그럼 어떡하면 돼요? 어떡하면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김병조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민주당의 우성찬 의원 이런 의원들이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너를 봐줄 테니까 너는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지금 각자 증언하라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선 사령관이 그 회의에 넘어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국회에 가서 리허설, 시사장 리허설도 하고 김병주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도 했어요. 그 긴박한 와중에 가서 거짓말 했는 것이 지금 드러났다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 또 뭐인지 아세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 홍장원 차장한테 지시를 했다라고 홍장원 차장이 또 거짓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지시했다는 거야.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을 받았다는 그 메모지가 체포 명단이 바뀌고 조작되고 그거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그게 바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주도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칠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니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니까 외환도 덮어씌우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내란죄 덮어씌우려니까 안 돼. 그래서 지금 거짓말로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로 내란을 덮어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뭐냐면은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역적 모의 영모입니다. 영모. 이건 조선시대로 따진다면은
이만큼만한 문제가 아니잖아. 멀쩡한 대통령을 내일 안 던져보시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민주당이 있는 짓거리 아닙니까? 두고 보시면 알 건데,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구성찬 의원, 박범계 의원, 박선원 의원은 두고 보시면 알 건데, 내란은 모여 있는 걸로 아마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민주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후에 이것은 위헌정당 심판에 헌법재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내란 혐의 덮어서 끌어내고자 했다는 것은 역적 모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내란입니다, 민주당이. 여러분, 이거는 민주당이 향후에 해산해야 될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가르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속이고 진짜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그런 상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뒤로 우리가 또 알게 된 게 뭡니까? 바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도, 또는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2030 세대들이 말하는 건데,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대통령을 체포하고 법에 따라서 구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게 뭡니까? 또 드러났다는 100일까지 다 드러났거든. 바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분,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내란죄는 오직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도 수사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공수처장이 오동훈 처장인데 그게 바로 우리법연구회 우선 국제인권위원회 같은 겁니다. 민주당 끈앞으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한 체포 기억나십니까? 대통령 관저에 경찰 3,000명 풀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라 그랬죠. 비상기업 때 국회에 받는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280명이에요. 실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끌어내라고 했던 그 민주당의 지시를 받은 택이지요. 무려 3,000명이야, 3,000명이. 대통령 끌어내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그 대통령에게 내란죄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보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상식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제가 지도자로서 이런 지도자 대한민국에 없다고 제가 느낀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 1단계가 그겁니다. 그때 공수처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그때는 경찰도 3,000명 동원했지만 한쪽에는 탄핵 찬성하는 국민들, 한쪽에는 반대국민들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 그때 제가 완전히 돌아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경찰 보고 총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공무원 강사로서 제 제자들 중에서 경찰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듣는 순간 저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국회의원 놈이 새끼가 어떻게 우리 경찰 보고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기억나십니까?
경호처하고 경찰이 배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우리 국민 아닌가?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 아닌가?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12만 명 경찰 여러분, 총맞더라도 끌어내라고 민주당하고 경찰이든 경호처든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누가 경찰들인지 똑똑히 보고 선택하십시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시는 이런 지도자가 제가 가르쳐온 학생들이 가르쳐온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어려울 때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게 진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국민들을 아끼고 불법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끌려가고 억울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구속되는 전 대통령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다 저도 그때 결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진실한 지도자답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려워지 보면은 그때 모든 게 드러나는데 바로 그 다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감시하면 안 된다. 내가 끌려 재판소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재판도 마찬가지로 재판 심리 과정을 또 다 맞지 않습니까? 원래 대통령 탄핵 심리는 180일 안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6개월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란죄도 아니지만 내란죄라 하더라도 설령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지도자 아닙니까? 6개월간 충분히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고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그 헌법재판 직접 출석하셔가지고 변론하는데도 문영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식의 죄는 못 끊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 기억나십니까? 춘천지검 아닙니까 이게? 춘천지검입니까? 그때 그분이 판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판사보다 더 수악하다, 더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영배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수인 대하듯이 야 그만해 말하지마 이거 아닙니까? 그때 국민들은 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게 1월달이었습니다. 2월 이어질 때인데 왜 그래 급하지? 180일 동안 충분히 심판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유는 알고 계시죠? 바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퍼즐이 맞춰지죠? 왜 그렇게 급하게 재판 진행했을까? 바로 3월 26일 이재명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 2심도 재판 선고가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민주당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합법 법치고 공정이고 필요 없고 이재명 대통령만 되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친구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 그렇게 빨리 진행하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감옥 가는 걸 막으려면 빨리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당선되면은 감옥 안 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격하게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이 2월 1일 벌써 2월 말입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해놓고는 2월 26일 재판 마지막 최후 변론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선고를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있는 바람에 바로 그들의 각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지역 선거 때 지지율은 10%대밖에 안 되니까 그냥 90% 가까이 국민들이 윤석열 지지 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10%가 안 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면 아닌데 라고 했지만 국민들 90% 이상은 탄핵하라 하니까 그냥 그 촛불에 타올 것 같아서 그냥 탄핵 그랬대요. 지금은 왜 알아버렸죠? 여러분 2주 전 3월 8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기억나십니까? 바로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셨지만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떳떳하게 바로 국민만 바라보고 다닌다 했고 그 구치소에 나오시다 기억나십니까? 그날 인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너무 감동했어요. 울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눈물 꼭 참고 계시는 거 보셨어요? 그때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저로 돌아오셨어. 바로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야 되는 누구 덕분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030 세대와 미래 세대 덕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살려낸 것입니다. 자유민주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겨울부터 아스팔트의 그 주의 영화 속에서 외쳐왔던 자유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라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현배하고 이재명이 원했던 각본이 다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거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생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간에 조금 시간이 좀 다 됐다고 되어 있네요. 아직 원고 절반도 못했습니다. 춘천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사랑하는 마음 보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탄핵 정부 속에서 이제 또 드러난 것이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났고 언론에 국민들 선동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렸지요. 그래서 비상기업은 곧 내란이 아니라 비상기업은 곧 뭐다? 계몽령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 무엇을 우리 알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누가 왜 시켰지? 민주당이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가? 따져보니까 어이쿠 알고 보니까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무관심했는데 민주당의 선거 짓거리가 뭐예요? 몇 번의 탄핵? 29번의 탄핵을 했는 거야. 그 탄핵은 지금 한 번 정도 보냈는데 하나라도 탄핵 민주당이 이대로 가결되겠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8대0에 8대8 전부 기각이야. 다음 주에 바로 3일 뒤에 있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 뒤에 각하 그냥 끝났어. 윤석열 대통령도 또 각하야. 여러분 이미 나와가 있어요. 이재명 유죄 판결이야. 그거는 법에 따라 전화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만 민주당이 답변해야 되죠. 야 민주당 너희들 탄핵 재미를 아냐? 아니 여러분 이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는 합법적이었고 29번의 탄핵과 부정선거 의혹과 반국가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썩은 빠졌다고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정상입니까? 선관위 맞죠? 878건의 부정비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상계엄 아니었으면 우리 알겠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민주당 끈앞불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대라는 거 아니에요? 언론 이런 더러운 언론들 우리 알고 몰랐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덕분에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비상계엄 또 뭘 알게 된지 아시죠? 대통령의 그 민주당에서 그 탄핵했던 중에 감사원장 탄핵이 있어요. 감사원장 돌아왔죠 이미. 그 탄핵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미군의 사드 배치가 있었죠. 의원님. 그 사드 배치는 미국의 군사 기밀이에요. 그 1급 비밀을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에다가 넘겨주려다가 들킨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시죠? 1급 군사 비밀을 중국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감사원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 여러분 간첩 잡겠다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던 거예요. 민주당은 답변해야 되죠? 야 민주당 너희들은 중국 땅이야? 중국 공산당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여러분 그런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당 어느 나라 당인지 답변해야 되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요 이 또 비상계엄 얘기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 어떤 일인지 아시죠? 바로 부산에 정박 중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에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그 사진 찍고 하다가 긁혔거든요. 그냥 중국 유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잡혀가 포렌식 수사해보니까 2년 동안 바로 우리나라 국정원 사진 다 찍고 평택 미군기지 사진 다 찍고 여러분 유학생이면 그런 아니가 알고 보니까 중국의 핵심 공산당원이야. 여러분 그러면 간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간첩죄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간첩죄는 북한 사람만 이렇게 간첩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빼가는 사람들 우리 기술 우리 석유가 납니까? 지하자원이 납니까? 첨단 기술을 보고 살잖아요. 그 반도체 기술 빼가고 군사 기술 빼가는 그 중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해서 우리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 말고도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간에 우리나라 군사 기술 빼가고 우리나라 첨단 기술 빼가면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그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이거는 또 민주당이 답변해야 되고 그 건물 위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기당한 거예요. 민주당 좋아했는데 진보인 줄 알았는데 나도 진보다 믿어지지 알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 했는 게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오직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또 민주당이 답변해야 되죠. 민주당 그러면 간첩을 봐주자는 말이네. 민주당은 도대체 간첩 옹호하는 당인지 답변해라. 아니겠죠? 여러분 답변을 넘어서 이런 민주당이 우리나라 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지지하는 건 좋은데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향후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재명 감옥 보내는 거 막으려고 하다가 너무 나쁜 짓과 불법과 공정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재명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하고 민주적이냐? 천만에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데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데 동의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하고 똑같은 부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잖아. 더불어 독재당이잖아. 앞으로 민주당은 당명을 개정해라. 더불어 독재다. 더불어 협박다. 더불어 공산당만 조금 내가 심했나? 그거는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 말이 많니?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제가 제일 단점입니다. 혹시 우리 제 좋아하는 또 우리 사회자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상기업을 통해서 사실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언론에서 내란 수재다, 내란 우두머리니까 빨리 저는 그 전부 가짜입니다. 이거는 뺐답니다, 뺐다. 그리고요 재판도 안 받았잖아요.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20까지 하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보고 우리가 뭐 범죄자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1심도 안 받았잖아. 그러면 답변해야죠. 중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에서 내란 우두머리 내란 그 MBC도 똑같은 내란 그 자식도 전부 가짜야. 국민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비상기업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렸죠. 또 하나는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길을 또 다 알았죠.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 각계의 시대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상기업과 우리 탄핵 정비 끝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만큼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매일 독수리즘을 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짓들을 잘 감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플라톤에 있는 말인데요.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치에 많이 관심을 주시고요. 오늘 행사 이거 제가 담은 것들이 같은데요. 뭐 하려고 오늘 올라왔는지 아세요? 4페이지에 싸진다 2페이지 했고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춘천과 제 강원도 어민들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봅니다. 물론 저는 훌륭한 연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연설은요 아까 우리 앞에 했던 분들처럼 임팩트 있게 짧게 해야 되는데 전환기로 질질 끌고 이건 뭐 제 자신이 조금 오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9번의 탄핵 그리고 전환기를 하지 마세요. 전환기를 뭐라고요? 전환기를 무슨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의 주인공이 했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가 됐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29번의 탄핵에다가 지난주에 30번 탄핵도 제안했죠. 대통령의 대행에 대해 재산권까지도 마흔대 임명 안 한다고 또 탄핵시키겠대요. 여러분 마흔대이 중요합니까?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한 최상무가 중요합니까? 최상무는 지금 국가를 대신하고 있잖아. 대통령은 마흔대이 그게 뭐라고? 마흔대 임명 안 한다고 최상무 보고 권한대행 보고 협박했잖아요. 네 몸 조심해라 최상무. 국민 아무도 네 잡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내 구조가 신기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민주당 180석이 넘는 야당 대표의 한 말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학생들 볼까 싶어가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정신 아니야 이거는. 국가와 국민은 나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 답변 해봐요. 예? 아니
근데 계속 그냥 협박하고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무튼 정리하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향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 영민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분만. 대신에 모인 김에 간대 그냥 가지 마시고 춘천에 닭갈비 많이 드시고 가고 편의점 가서 뭐 물건이라도 사서 춘천시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따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참 저거는 제가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 요즘 언론에 보니까 또 뉴스에 전환길이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식사까지 갖췄다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제가 그 가가지고 식사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것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언제나 무슨일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오라고 저보고 불러도 국민들 대신해서 딴 분들 보니 전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헌법재판소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오늘 9일째 갔어요. 매일. 왜 갔는지 아세요? 사진 찍으러 가고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사도 없습니다. 왜 갔는지 아세요? 거기에 가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25일째 단식하고 계시는 전지영 씨도 계시고 여러분 그분 가서 병원 몇 번 갔다 와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부탁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탄핵보다도 그런 얼마나 감동적인 말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간식을 거두십시오 뭐 그랬지 않습니까? 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식하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 무릎 꿇고 부탁했어요. 생명을 지키셔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가 되면 직무 복귀돼가지고 다시 자유주의 수호하고 잘 사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위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부탁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 보시면은 진짜 밤새도록요 그 설이 맞으면서 그 주위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 보면 그분들 이름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 이름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또 묵묵하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대한민국 지켰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일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주인공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앞에 미안해가지고 저는 잠시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7, 80년대도 민주화운동 해가지고요 민주당 운동은 같이 시작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민주운동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그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분들 혼자 열매 다 따먹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위에 나오신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자 탄핵 빨리 기각해라 석방해라 그분들이 진짜 위대한 여러분들이 위대한 주인공인 거예요. 아무튼 아까 그런 거는 가짜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 7분 남았네요. 뭐냐면 저보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월요일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각하될 거고 수요일이 되면 이재명 2심 선고가 있고 이틀 뒤 28일인가요? 바로 3월 28일 되면은 아마 금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환길은 그러면은 과연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래요. 저는 뭐 확실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100% 각하. 100% 각하 아니면은 기각입니다. 각하가 많아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각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한두 명 있잖아요. 8명 중에 한두 명이 각하면 몇 명이 남죠? 2명, 6명이 남죠? 6명 중에서 2명만 만약에 나는 기각이다 하면 결국 6명 안 되니까 탄핵이 인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각하가 한두 명만 있어도 결국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각하를 주장했고 그 결론적으로는 기각으로 나올 건데요. 그러면 전환길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파면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할 것인가 묻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환길은 갈등과 분열을,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화합과 평화를 주장했고, 지금까지 집회가 오늘 9번째인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습니다.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글을 할 수 없지만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된다면 저는 승복은 합니다. 다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전제될 때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부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심리 과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소추안이 갈 때 전체 80%가 되는 내란죄가 이미 빠졌습니다. 따라서 껍데기만 남고, 도리어낸 껍데기만 남고 그 탄핵 소추안은 절대로 인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빼고,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짜장면이 시켰는데 짜장면을 먹으면 단무지만 왔어요. 그게 짜장면을 먹으라면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저는 법전문가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전문가 권위자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벌써 10가지가 넘는 바로 법에 어긋난 불법적인, 법치에 어긋난 절차가 10가지가 된다. 불법이 10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여러분 10가지가 불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인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정리하면은 저는 분명히 답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나는 승복한다. 다만 저는 전제 조건이 법치와 공정과 절차에 대해서 다 따랐을 때만이 저는 승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환길은 그러면 저는 저항권 행사할 건데 헌법에 위배되냐? 폭력을 조장하나? 아니라는 걸 헌법에 근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한가한 4.19 혁명 정신, 민주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가지의 법에 어긋난 재판 심리가 있었고, 본질적인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불리한 재판관들 문현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다 불리한 재판관들입니다. 문현배, 부도덕 선생님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선,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 주장했지 않습니까? 정계선, 자기 남편 황필기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 탄핵 주장했지 않습니까?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게 법칙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던 재판관입니다. 이런 속에서 헌법 정신에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넘는 법에 어긋난 심리가 있었고, 본질적인 내란죄를 빼고 이렇게 해서 엉망투성이의 심판을 하고 있는데 불리한 거 맞지 않습니까? 불리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용이 된다면, 파면된다면 그 불의에 맞서는 것도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론에서는 시끄럽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이든 법치에 어긋나든 공정이 뿌려졌든 무조건 따라가고 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런 민주당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완전히
뒤에는 제가 요거는 다음 주는 제가 어디더라? 울산을 갑니다. 세이브코리아. 저는 울산 가는데 울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선고가 끝났을 때일 수 있는데 만약에요 각하가 되거나 기각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치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115일 다음 주에 115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갈등이 없고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차가운 돈이 돌아가신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일으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권유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고하신 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공동스럽게 한겨울부터 100일 동안 투쟁한 것에 국민들 분열시킨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 아닙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란을 또 모의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분열시켰던 MBC를 포함한 거짓으로 선동해서 내란이라고 했던 언론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불법적 수사가 공소처 해체해야 됩니다. 서부지법에 바로 대통령 영장 발부했던 바로 이순영 그 다음에 신한미 그리고 차은경 그 판사들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오도훈도 마찬가지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임금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좌파 사조직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성관이 부정비리 투성이 아닙니까?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의혹도 너무 많습니다. 전환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로 다니가 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영도 PD라고 있어. 이영도 KBS PD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증거가 넘치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금요일날 바로 아시아투데이 가서 이영도 PD랑 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도 합니다. 이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우리가 국민들이 불신이 많고 비리덩어리 선관이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지금 전산 조작이라든가 해킹 위험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전 나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관위 직원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국회선거든 간에 부정선거 의혹이 조금이라도 없애고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80 넘은 우리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지팡이 쫓고 나와서 투표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은 투표고 내 소중한 한 표를 도둑맞지 않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분의 투표가 소중하게 될 수 있으려면 투표가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선거제도, 투표제도를 개선해서 대만식으로 가면 됩니다. 대만이나 독일은 절대로 전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선관위들 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해요. 투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전 투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이 IT 강국이야.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독일도 전산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그렇게 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 표, 할머니의 한 표, 누구든가 한 표 소중하니까 그 부정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없앴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음의 선거를 위해서 이거를 개선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국민들이 들고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MBC와 민주당 이런 언론들하고 민주당에서는 전환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의혹이 있더라도 털고 가고 개선하다는 게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민주당 답변하라고. 만약에 이대로 선거제도 개선하지 않고 한다면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영도 PD가 유튜브 보십시오. 보시면 통계로 말합니다. 통계로 전산조작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애고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답변하라고. 앞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없애자 하니까 개선한다고 하는데도 아니 끝까지 듣고 가자 듣고 가자 가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나면 우리에게 알려진 제공력을 알려줬던 분들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와 언론과 그리고 바로 공수처라든가 그리고 다음 제가 이야기했던 민노총하고 또 정교조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위기 뜻이 뭐라 했습니까? 위험과 기회의 합성입니다. 지금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다음 주에 있을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각하 기각되고 대통령 직무 복귀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기에 빨리 정상회담 하시고 안보도 튼튼히 하시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그 소망했던 자유민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제2의 건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탄핵 정부에 드러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라고 이렇게 외쳤다면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가장 공정하고 가장 법치에 맞게 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중국한테 먹히지 말고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되지 말고 하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껏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고 지금 남녀 갈등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보십시오. 혜미다 남녀 갈등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거 개선해서 남녀 서로 사랑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마음껏 대한민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한겨울 나수밖에 나오고 한겨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된다 대한민국 살려내야 된다라고 그 외쳤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양아되지 마시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 성공시킬 때까지 끝까지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끝까지 함께하고 다음 주가 되면 이 언론들의 좌파 언론에 맞서 제가 언론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오직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기준대로 정직한 언론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옳고 그른데 분명히 제가 사실 뺏겨미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랑합니다. 시켰습니까? 화이팅!
여기서 오신 분 원주 저 내내시네요. 홍천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강릉에 오신 분 동해도 오셨습니다. 춘천 춘천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서울에서는 여의도에서 남부지방 울산에서 우리 셀럽 코리아에 이제 축하 감사 예배와 시국 되어졌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죽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맨 만세!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살리소서! 여러분, 마지막 광고 하나만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저런 좌파들은 헤어질 때에 오줌 싸고 담배 봉투 버리고 소전병 던지고 가지만은 우리들은 어떤 휴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들고 가시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귀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몸을 삽시다. 앉으셨고요. 왼쪽을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로 내 눈에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산 위에서